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미국 회사를 도전해보자.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돈을 구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와이프 몰래 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로켓을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입력하면 계산이 되게끔, 자동화 되게끔 엑셀을 만들었죠. 로켓 배송으로 지금 월 매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세요? 월 한 1억 2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쿠팡 로켓 배송에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는 이거다. 주방용품? 이 하얀색 부분만 숫자만 딱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납품 가격, 판매 가격까지 다 계산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들어오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 배송 전문 1인 셀러 홍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홍반장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전에 사무실 같이 쓰던 분이 총 4명 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뭔가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반장 같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럼 홍반장 하지 뭐 홍반장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뭐 반장을 연임했다. 반장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인생 처음 홍반장님 1인 셀러로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를 오늘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지금 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업무이실까요? 지금은 아침에 헬스 갔다가 와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어제 몇 개나 팔렸는지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여기 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업무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로켓 배송도 모르지만 로켓 그로소도 잘 모르거든요. 둘이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뭔 차이가 있는 거죠?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고가 누구 거냐 이거거든요.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는 쿠팡에 입고된 재고는 바로 판매자인 저희 건데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쿠팡에 입고된 재고는 바로 쿠팡 겁니다. 로켓 그로스는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을 쿠팡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납품하고 그 제품을 쿠팡이 판매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저처럼 상품을 한 번도 안 팔아본 사람들은 쿠팡에다가 물건을 판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큰 허들이 바로 입점 문제이거든요. 이게 입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안 될 수 있죠. 왜 안 되는 거죠? 그건 쿠팡 마음이라 저도 진짜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쿠팡이 재고를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들이 지거든요. 누구에게나 쉽게 제품을 받고 싶지 않은 게 쿠팡 입장이기도 할 거거든요. 그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입점할 때 뭐 돈 내야 돼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하나 하고 입점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입점 신청할 때 어떤 꿀팁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쿠팡 그럼 100% 입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 그동안 이제 같이 수강했던 수강생분들과 주위에 있는 셀러들의 정보를 취합해 본다면 100% 입점 가능합니다. 요거는 서플라이 허브라고 해서 보통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쿠팡 윙이라는 사이트에서 쿠팡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데 로켓 배송은 쿠팡 거기 때문에 별도 사이트에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원래 그 재고 파악은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날 몇 개가 팔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대표님이 지금 재고를 파악할 필요 없이 쿠팡에서 재고 몇 개 남았습니다 알려주는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쿠팡에서 몇 개가 판매가 됐는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판매량을 확인하는 데이터만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매일매일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면 매일매일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죠.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려고 제 나름대로 방식을 찾은 건데요. 저희가 아침마다 재고를 확인하고 전날 재고와 오늘 재고의 차이를 비교해서 판매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캣타워가 있는데 고양이는 안 보이네요. 고양이들이 무서워서 숨었나 봐요. 몇 살이에요? 5살이. 실버 벵갈? 내려간다. 아이가 눈이 좀 안 보여요. 잘 다니네요. 나름 여기서 생활 한 5년 해서 그런지 아주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랑 머리색이 비슷해요. 친구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니고. 제가 관리하는 판매 현황 보고서를 보여드릴게요. 이 엑셀은 뭐죠? 쿠팡에서 제공해주는 엑셀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수기로 만든 엑셀이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현재 재고 파악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A라는 제품의 재고가 0개, 15개, 14개. 전날 재고와 다음날 재고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제 대비해서 오늘 몇 개를 팔았구나 라고 판매량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크롤을 쭉쭉 내리셨는데 다 대표님 상품이에요? 모두 다 제 상품이고요. 상품 옵션으로 따지면 한 200개가 좀 넘는 상품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1인 셀러라고 하셨잖아요. 이 200개 넘는 상품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요. 혼자서요?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만든 엑셀 시트하고 재고 관리 시트를 이용해서 한다면 그냥 혼자서도 충분히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판매량을 매일 보다 보니까 그 제품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떤 건 많이 팔리고 어떤 건 덜 그렇죠. 팔리고. 네. 그러면 많이 팔린 거는 많이 팔린 이유를 찾아야 될 거고요. 적게 팔린 건 적게 팔리는 이유를 찾아서 사무실에 가면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을 합니다. 재고 체크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셨어요? 쿠팡 사이트에 있는 숫자를 보고 비교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한 30분 이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선해야 된다 하는 상품들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이 제품을 새롭게 키우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 총 12개가 팔렸습니다. 한 옵션은 10개가 팔렸고요. 다른 옵션은 2개가 팔렸습니다. 이 중 광고로 판매된 게 총 8개고요. 나머지 4개는 자연 판매가 된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이 제품을 그만 팔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게 탭별로 상품을 나눠서 관리를 하면은 몇 개 팔렸는지 다 입력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왜 30분밖에 안 걸려요? 전체 재고를 파악하는 탭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각 개별 탭에도 재고 수량은 반영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재고 수량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본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쿠팡이 저희한테 구매하겠다는 오더를 주거든요. 그걸 발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주를 주면 그 수량만큼 납품을 하면 되는데, 처음 발주를 2개, 두 번째는 뭐 20개 이 정도의 소량으로 발주를 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금이 크게 많이 있지 않아도 처음엔 가볍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쿠팡이 물건을 사준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어떤 건지 알고 이 판매자한테 물건을 산다인 거예요? 저희가 쿠팡에 납품할 만한 제품을 찾아서 쿠팡에 제안을 하면 쿠팡에서 받아들이는 제품만 저희한테 발주를 주고요. 제품을 납품하면 되는 겁니다. 쿠팡한테 나 이런 물건 팔 거야 하는 그 제안서를 쓰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죠? 제품을 찾는 과정과 제안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면 링크 하나 넣고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제안이 가능합니다. 대표님도 그 프로그램을 써서 제안서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빠르게 제안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일과는 또 어떤 거세요? 이제 재고 체크했으니까요. 사무실 출근해야죠. 같이 따라가도 될까요? 네, 그럼 따라오시죠. 제가 사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대표님 차가 진짜 좋으신데요? 이거 제 차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선물해준 차입니다. 그럼 대표님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저는 10년 된 렉서스 구형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차 끌고 나오신 거 괜찮아요? 몰래 갖고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조심히 운전하셔야겠는데요? 그럼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일반 회사에서 21년 정도 회계 쪽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 CFO로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요. 이직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작은 데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직이 잘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미국 회계사를 도전해보자. 그래서 2년 걸쳐 공부했습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간신히 미국 공인회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2년 동안 집에 아기도 잘 안 보고요. 친구도 안 만나고 이렇게 혼자서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너무 외로운 싸움인데요, 대표님?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상장사로 취직을 할 수가 있게 됐었어요.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좋은 데로 이직을 가게 됐네요. 그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회사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계속 또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럼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굳이 온라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셨던 것 같은데 왜 티켓 배송을 하게 되신 거예요? 좀 스토리가 길긴 한데 구매 대행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은 단순하게 부업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입을 하면 다니던 직장의 월급만큼은 충분히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매 대행으로 얼마큼 버셨을 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재무이사보다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부업을 할 때는 하루에 많이 투자해야 2시간, 3시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수익이 한 달에 2, 300 정도 나왔거든요. 어머, 진짜요? 계산을 해봤더니 8시간? 10시간? 이렇게 투자하면 수에 비례해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을까? 회계사인데도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단순 있었던 계산. 것 같고 네. 진짜 퇴사까지 감행하신 거는 대단한 실행력인 것 같아요. 결과는 지금 뭐 나름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후회는 없는데 퇴사하고 나서는 되게 좀 어려웠죠. 바로 매출을 막 끌어올렸던 건 아니신가 보네요. 시간을 투입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시간만 더 많이 투자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도 다 떨어지고 와이프와 했던 약속 기간도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돈을 구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나? 아내분이랑 퇴사 후에 난 몇 개월만 구매 대행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퇴사를 하셨던 거예요? 네, 딱 6개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6개월 짧죠. 사실 그냥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한 달이 지나는데요. 그래서 와이프 몰래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로켓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매 대행으로 용기를 얻고 퇴사를 하셨는데 왜 로켓 배송으로 바뀌신 거예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판단했던 거는 대량 시장 자체가 많이 포화 상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같이 사무실을 쉐어하던 분이 그 분의 지인들이 성과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로켓 배송으로요? 짧은 시간 안에 억대 매출을 찍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강의료가 너무 비쌌어요. 그때는 로켓 배송을 가르쳐 주는 분이 2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였어요? 제가 들을 때 강의료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부가세 포함 660이에요? 맞습니다. 허! 그래서 포함 660이었죠. 아내분도 알고 계셨어요, 이 상황을? 얘기하긴 했는데 꼭 들어야 되겠냐? 저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네, 꽂히면 제가 좀 하는 성격이어서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강의 들어보시니까 어땠어요? 로켓 배송에 대한 희망이 좀 보였나요? 솔직히 초반에는 잘 몰랐어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제안을 하는데 그 등록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100개를 제안하면 10개에서 5개 정도밖에 승인이 안 돼요. 지금의 대표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홍반장은 왜 제안서가 많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숙제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판매할 상품의 숫자를 채우기 급급했다? 쿠팡 로켓으로 팔리지 않은 제품도 소싱하기도 하고 쿠팡의 시장을 잘 모르기도 했죠. 최근에는 10개 정도 제안하면 5개 정도 승인되는 아주 높은 확률로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많이 넣으면은 그만큼 제가 팔 수 있는 상품을 제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막 제안서 막 2,000개, 3,000개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요. 제가 열심히 했을 때 하루에 최고 많이 한 50상품 정도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안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작업들이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좀 부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 배송을 놓지 않고 계속 하신 이유는 뭐예요? 새롭게 등록된 제품이 결국에는 하나의 연금처럼 저에게 수익을 남겨다 줬거든요. 발주가 많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000개 정도 발주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로켓 배송 시작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내가 지금 생활비는 번다 하셨을까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런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 전에 받았던 월급까지 만드는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때 받은 월급이 얼마셨는데요? 그때요? 그때 한 6, 700 됐죠? 한 달에요? 네. 세금 뗐는데? 떼고. 우와. 근데 임원인데 판매는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서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사용한 비용인 광고비만 알려주고 매출만 던져주지 이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주는 사람도 없고 원가를 계산하는 시스템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원가를 계산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그리고 수익을 계산하는 그런 틀을 직접적으로 만들게 된 거죠. 아, 혼자서 작업을 하시니까 그런 게 좀 더 필요했군요. 제품을 구매할 때 중국 환율로 300원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나는지를 알아야 그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거나 혹은 재고를 더 사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먹을 거 아니에요.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쓰기가 저는 되게 겁이 났더라고요.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내가 다음 투자든 뭐든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매번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제 블로그에 매월 남기고 있습니다. 진짜 대표님 뭔가 하실 때 꾸준히 하시는 편이시군요. 블로그 할 때도 꾸준히 했죠. 하루에 1일 1포스팅을 10개월 가까이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육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숫자만 입력하면 계산이 되게끔 자동화 되게끔 엑셀을 만들었죠. 로켓 배송으로 지금 월 매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세요? 올해만 들었을 때는 월 한 1억 2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노동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모두 외주화나 자동화 통해서 그쪽에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도 1인 셀러도 충분히 1억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돼요, 로켓 배송? 만들어야죠. 광고도 직접 돌려야 돼요? 광고도 내가 직접 돌리고요. 광고를 통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그 이상 쿠팡에서 저희한테 발주를 주거든요. 그 발주가 결국에는 저희 수익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로켓 배송에서 물건이 팔려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쿠팡이 제 물건을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순간부터 그게 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켓 그로스와의 차이점도 이거죠. 로켓 그로스는 소비자한테 판매가 돼야지 정산이 시작되는데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쿠팡에 납품함과 동시에 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거든요. 좋은 향기 나요.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자리입니다.
오전에는 재고를 파악하시고 광고비가 얼마큼 나가는지를 보셨는데 이제는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아까 전에 그 재고 파악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오늘은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상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왜냐면 쿠팡한테 물건을 납품을 하면은 쿠팡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많이 어려울까요? 핵심은 있거든요. 그러면 카테고리 하나만 딱 집어주실 수 있어요? 쿠팡 로켓 배송에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는 이거다. 주방용품? 주방용품이 쿠팡에서 아주 잘 팔립니다. 보통 소비가 의식주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만큼 공급도 많아서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식과 관련된 주방용품, 특히 수입할 때 인증이 필요한 분들 위주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남들보다는 어떤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인증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뭔가 인증이라고 하니까 까다로운 과학 실험들을 통과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누구나 손쉽게 수입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만 알면은 검사 같은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쿠팡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카테고리에 주방용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밀폐 저장 용기를 한번 가볼까요? 좀 더 세분화에 들어가서 밀폐 보관 용기로 들어가 볼게요. 밀폐 보관 용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타일의 제품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제품과는 조금은 다른 제품을 찾는 게 소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로켓 배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리뷰도 많고 판매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따라잡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차별화된 제품을 소싱한다고 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판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들으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제가 하려고 하면 똑같은 제품만 나오지 뭔가 이렇게 특이한 제품 이거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쿠팡에서 이 힌트만 얻는 거고요. 실제 제품은 중국 사이트에서 다시 찾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꿀팁인데 네. 이거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밀폐 용기를 찾는다고 하면 밀폐 용기라는 말을 중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바로 챗GPT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중국어로 밀폐 용기를 어떻게 표현해, 챗GPT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 용어를 잘 정리해서 줍니다. 그럼 저희는 이 용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중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보통 중국에 수입을 할 때 1688이라는 중국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앞서 검색했던 밀폐 용기 복사해서 118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밀폐 용기에 맞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그 중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특징을 잡았던 그런 제품들과 조금은 다른 차별화된 제품을 찾으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사각 용기는 디자인도 조금은 다르고 차별화된 제품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1688에 있는 이미지를 로켓 상품 등록할 때 상세 페이지로 써도 돼요? 중국에 쓴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이 제품을 소싱한다고 하면 각 사이즈별로, 용량별로 이 제품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쿠팡에 제안을 하게 되면 쿠팡에서는 이 제품을 보고 쿠팡 로켓 배송 향으로 팔만한 제품을 승인을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겠죠. 승인이 되면 그때 쿠팡에서 구매 요청을 할 겁니다. 그 수량에 맞게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납품을 하면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요? 적은 재고로 시작할 수 있고 조금씩 쿠팡에서 발주가 들어올 만큼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낮은 재고 리스크로 시작하기 딱 좋은 게 바로 로켓 배송이죠. 로켓 배송으로 물건을 시켰을 때 잘못 구매했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거나 막 이럴 때 반품할 때가 있어요. 그 반품에 대해서는 로켓에 물건 판매하시는 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품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제 쿠팡이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CS도 쿠팡이 다 책임을 지고요. 반품도 쿠팡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럼 제 상품이긴 해도 반품이 들어온다 해서 어떻게 수습할 게 아니라 쿠팡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로켓 배송의 또 다른 장점이거든요. 그럼 쿠팡이 너무 많은 일을 해주는데 수수료가 좀 비싼 거 아니에요? 판매가가 낮은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비율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절대적인 금액이 낮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소비자한테 3,000원에 팔리는 제품이 1,200원의 수수료만 저희는 지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로켓 배송에 대한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데 제품별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만들어 놓은 수식에 숫자만 넣게 되면 자동으로 판매가, 공급가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보여주신 그 엑셀 시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시트는 아니고요. 또 있어요? 다른 시트가 또 있습니다. 업무별로 관련된 시트들이 다 따로 있죠. 혹시 수수료나 판매가 그 계산할 수 하는 엑셀 시트 볼 수 있어요? 그건 보여드려도 됩니다. 이거 보시면 로켓 소싱 제한 리스트라고 해서 제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기에 다 남기는 거죠. 내가 제안했는데
떨어지는 것도 다 기록해놔야 돼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은 제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기록을 해놓고 제안을 해서 성공한 제품만 따로 밑에 등록 완료 시트로 옮겨서 별도로 관리를 또 하게 되죠. 여기 있는 이 소싱 제안 리스트 전체는 제가 그동안 노켓을 했던 모든 결과물에 대한 이력이죠. 아, 여기 국내 원가에 마진에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부분만 숫자만 딱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납품 가격, 판매 가격까지 다 계산되도록 돼 있거든요. 제 시야에 자꾸 저 밀폐 용기가 보여서 네. 아까 그 질문 하나 더 하면요. 네. 인증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수익식품 검역 같은 경우는 재질별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약간씩은 다른데 보통 10일 정도 안에는 검사가 끝납니다. 10일이면 돼요? 2, 3개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수입 통관을 하기 전에 식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해도 되는지를 검사하고 나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통관을 시켜서 저희 창고로 보내주는 거죠. 한 번도 물건을 판매 안 해본 초보자분들한테는 주방용품 말고 다른 좀 추천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또 따로 없을까요? 생활용품 쪽이 좋겠죠. 예를 들면 청소솔, 전자계산기도 소싱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타이머도 소싱할 수 있는 거고, 받침대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1688에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인증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로켓 배송할 때의 삶이랑 폐기 업무할 때 삶을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건강한 삶이신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아직 100%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적 자유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하긴 오전에 헬스장도 다녀오시고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육아나 살림을 해서 온전히 로켓 배송에 100%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추천을 하죠. 모르고 혼자 한다고 하면 사실 6개월, 1년이 걸려도 본인이 원하는 어쨌든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시트나 체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은 4개월, 5개월 이 안에도 충분히 월급 이상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켓 배송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높은 진입 장벽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적은 자본으로도 처음에 접근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CS나 반품, 재고 관련된 모든 부분도 쿠팡이 직접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하기에 매우 적합한 판매 시스템이라 생각할 수 있죠. 오늘 하루 종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로켓 배송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